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덕양에너제는 2026년 첫 번째 일반 공모주이고요. 그리고 1월에 마지막으로 청약하는 공모주이기도 하니까 공모주가 워낙 뜸한 상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어떤 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하는지 오늘도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덕양에너제는 내일과 모레 청약을 진행하고요. 환불금을 이번 주 금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에 청약 예정이었던 종목이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1월에는 덕양에너제니 마지막으로 청약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 1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날도 단독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일 관련된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늦게 나왔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650대 1이었고 2324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요. 그래서 기관 참여 수는 훌륭한데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14.4%로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 양호한 수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자세하게 보면 수량 기준으로 약 14%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15.7%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종 배정에서는 의무 확약이 40% 정도까지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확약을 자세하게 보면 15일 확약 신청이 247건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약 신청을 했던 기관도 조금 적었지만 확약의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아주 받고 싶어 했던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0,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종목 역시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번 IPO에서는 750억 원을 모집하거든요. 모집하는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48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회사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텐데 덕양에너제는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이나 정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도 함께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석유화학 공장에서 원료를 채취를 하고 이 원료를 가공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다시 국내 주요 케미칼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GS 칼텍스나 하나솔루션 같은 케미칼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들 기업의 공장에다가 파이프를 연결을 해두고 수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주를 받아서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고객사가 크게 변동되기가 어렵고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S-오일이 지금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도 수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덕양에너제는 단독 수소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극동유화라는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여기서도 내년 8월부터는 수소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합작법인에서도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모회사인 덕양에너젠도 50%는 실적을 받아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내년 말부터는 덕양에너젠의 실적이 조금씩 확대가 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약 1,3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약 60억 원대로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흑자를 보여주는 기업이 상장하는데 다만 영업이익률이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 자체가 마진을 크게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되니까 향후에도 이익을 크게 늘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덕양에너제는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등장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유사 기업을 보니까 2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던데 특히 효성중공업이 왜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전력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신고서에도 사실 사업 유사성이 많지는 않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두기는 했던데 여하튼 유사 기업들과 덕양에너젠이 사업 측면으로 보면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하지는 않고요. 영업이익 기반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덕양에너제는 약 6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거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2,480억 원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영업이익의 41배 수준으로 공모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기업들도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가 상장일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청약 정보를 조금 살펴볼 텐데 총 750만 주를 모집하더라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수량은 없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87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두 증권사가 각각 93만 7,500주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청약 한도는 NH가 3만 주까지 청약할 수 있는 반면에 미래에셋증권은 9만 2천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례 경쟁률이 미래에셋증권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여하튼 청약 예상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20주부터 청약할 수가 있으니까 증거금은 10만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약 수수료도 2,000원씩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구주 매출이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약 75만 주 정도 매각되기 때문에 모집하는 수량의 10%가 구주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주 매출 이후로도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 지분이 60%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은 종목이고 또한 구주 매출 비율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요. 수요회 측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회 측에서는 의무화객 신청이 약 15% 정도 들어왔지만 실제 배정에서는 40% 정도까지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로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고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상장일에는 57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23%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에서는 어느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52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주식의 약 2.1% 물량만 가지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기존 주주가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은 기존 주주의 명단입니다. 대강반도체라는 기업이 약 3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액 주주 25명이 약 48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대부분이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된 소액 주주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주 물량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22년에 156만 주, 그리고 24년에 약 87만 주를 발행했는데 이 당시는 주당 약 5,800원으로 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4만 주를 주당 8,650원에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주주들도 공모가와 비교를 해보면 약 1,300원 낮게 주식을 취득하였고요. 물론 그 전에 취득했던 주주들은 거의 40% 낮게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공모가보다 낮게 취득한 물량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덕양에너제는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남아있더라고요. 100억 원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4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약 3개월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나오지 않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작년 말까지 공모주 시장은 정말 뜨거웠는데 RG노믹스 같은 종목들은 상장일뿐만 아니라 며칠 더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모 규모가 가벼웠던 삼진식품은 공모가 3배 넘는 큰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던 리브스메드는 상장일의 주가가 3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게 나왔던 세미파이브도 공모가 2배를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로 다가갈수록 시세가 조금씩 축소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덕양에너제는 다시 큰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화격 신청이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아마도 상장일에 적당한 시세를 조금 기대를 하시고 청약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현재 흑재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공모 가격은 다소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통 물량이 괜찮고 또 단독 상장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도 비례 청약을 조금 해보고 숟가락을 살짝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결과는 내일 저녁에 예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마무리하면 조금 아쉬우니까요. 균등 배정만 먼저 살짝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작년 말에 인기가 많았던 RG노믹스는 약 57만 계좌가 참여하였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했던 TMC도 약 45만 계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덕양에너젠을 주관하는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종목도 50만 계좌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52만 계좌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균등 배정은 1.8주가 배정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종목은 높은 확률로 최대 2주까지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비례 배정을 포함해서 자세한 예상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